네, 여러분들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통합과를 함께 그려나가는 효익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각은 새벽 감성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지금 들리나 모르겠는데, 지금, 네, 바깥에서는 흰남노가, 거칠게 탭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수업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기를 바라면서 한번 수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산염 광물에서 결합의 규칙성이 발견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제 규소 주변에 산소가 온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총 몇 개가 온다? 그렇죠. 4개가 온다라는 말.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오고 그 다음에 민트 색깔로다가 이제 산소가 양아치 짓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우리는 쉽게 그렸지만 실제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아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었더라? 그렇지. 규선염 사면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규소를 중심에다 두고 산소가 12시, 12시, 8시, 그 다음에 4시 반, 3시 반 이런 식으로 그리면 산소끼리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사면체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사면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면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사면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것 같아요. 잠시 카메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이 녀석이 보이죠? 지금 보면 가운데 있는 이 노란색이 누구이다? 그렇죠. 규소가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 아이들이 전부 다 산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SiO4 이런 형식으로다가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산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있는 산소만 선생님이 이제 표시를 위해서 모자 하나를 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모자 씌운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으면 밑바닥에 지금 이렇게 산소가 3개가 닿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네, 앞으로 취침하면 이렇게 한 면이 더 닿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면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면 총 4개의 면이 바닥과 이렇게 맞닿는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각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광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끝난다고 했다면 우리가 영상이 이쯤에서 종료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무엇이냐?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도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여기도 노란색 주변에 빨간색들이 이렇게 막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 누가 봐도 좀 달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 그 사면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초록색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초록색 바운더리를.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에 무엇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였었죠. 전자쌍.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실제로 악수를 하는 느낌처럼 보이는 것이니까 얘를 우리가 실선 한 개와 이제 한 개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때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유결합을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주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규산염 사면체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다른 두 가지 루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린.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그림이 그리는 게 좀 필요한 사람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규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에다가 규소를 두고 주변에다가 산소 몇 개? 그렇죠. 4개의 산소가 지금 와 있는 규산염 삼연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양아치 짓을 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규산염 광물들이 막 만들어질 때에는 막 온도가 어떤 상태일까? 막 결합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원시 지구 상태. 자, 원시 지구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구에 뭐 우리 묽은고만한 사이즈의 운석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운석들이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각에 부딪히다 보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되게 뜨끈뜨끈한 그런 상태가 되죠. 따라서 지금 원시 지구 상태에서는 딱딱한 지각의 상태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그런 지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각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규소와 산소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도 있었더라? 그렇죠. 산소, 규소와 같은 1등, 2등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알루미늄이라든가 철, 마그네슘, 칼륨 이런 거와 같은 아주 다양한 금속 원소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이 딱 만들어진, 규산염 삼연체가 딱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철 같은 아이가 얼쩡얼쩡 거리는 거죠. 철 같은 경우에 이런 전자를 두 개를 달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셋이 있는 이 산소 입장에서 철한테 무엇이라고 할까? 그렇죠. 철의 경우에는 금속이잖아. 금속 원소는 전자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자를 비교적 수월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 이제 철한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 글자만 이야기합니다. 도. 그러면은 철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줘야지. 이런 식으로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지금 이 옆에 있는 다른 산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의 전자만 더 들어오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쪽 아래쪽에 있는 산소의 경우에도 철한테 도 하면서 양아치 짓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 뺏겼지 않습니까? 어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렇죠. 양전하를 띠고 있죠. 따라서 Fe2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두 마리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양아치 짓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철 양이온들을 만들어내고요. 이러면서 비로소 규산염 삼연체가 4-라고 하는 이온을 띨 수가 있는 것이죠. 요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산소의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매직 넘버 288을 맞추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자는 출처가 굳이 중요할까? 아니죠. 뭐 옆에 철이건 알루미늄이건 비교적 산소를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뺏어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보이죠? 얘와 얘 어떤 힘이에요? 그렇지.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정전기적 인력, 그런 것을 통해서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온 결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진행을 하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뭐 규소도 288, 산소도 28 하면서 전자 배치가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음이온을 띠는 아이가 양이온을 만나면서 전기적으로도 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뭔가 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왼쪽 아이들처럼 요 아이들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루트라고 할게요. 첫 번째 루트. 두 번째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루트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규산염 삼면체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중간에 지나가던 아이가 철이나 알루미늄처럼 금속 원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일 수도 있다. 그렇죠. 2등인 아이가 훨씬 더 많은 확률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는 규소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이야. 완전 금속 원소처럼 바로 줄 수는 없겠지만 여튼 이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공유하지 않을래? 하면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규소한테도 이런 식으로 사방에 산소가 달려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다가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전자가 하나 남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규소가 스르르 와가지고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지. 공유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산소 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규산염 삼면체가 옆으로 점점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왼쪽에서 표시를 했던 것처럼 규산염 삼면체를 굳이 표시를 하자면 요렇게 규산염 삼면체를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산염 삼면체의 경계들을. 자, 그렇게 그리다 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발견이 되나요? 그렇죠. 규산염 삼면체 사이에서 무엇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한다? 그렇지. 이 아이처럼 요 아이처럼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산소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규소와 규소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산소 또는 규산염 삼면체끼리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이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아이들도 보여줬었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 오른쪽 아이를 또 보여주면 이런 아이들처럼 몸집을 막 불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얘는 이제 뭐 요걸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런 느낌으로 하면 자, 이렇게 일자로다가 쭈루루루 갈 수가 있겠죠, 그죠? 한쪽이 좀 불편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따단하고 될 수 있지. 요런 느낌으로 기차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규산염 삼면체가 점점 옆으로 불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자, 이런 식으로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춰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을 2번 루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규산염 삼면체가 1번 루트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출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삼면체에 있는 산소를 다른 삼면체랑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규산염 광물들이 만들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규산염 삼면체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광물에서 삼면체가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 카메라에서 보는 것처럼 규산염 삼면체 왔다 잘생겼다. 요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입체 어떤 그런 형태로다가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그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자니 만약에 지금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십자로 이렇게 퍼트려서 그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조금 2차원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잖아요. 사실 얘를 보고 얘는 입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진 삼면체입니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3차원적인 그런 구조를 잘 살리면서도 2차원에다가
조금 편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그 시점을 좀 이렇게 높여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네, 저기 모자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자, 모자를 좀 숨겨. 요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요런 느낌으로 보면 약간 이거 2D로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가운데에다가 크게 원 그리고 12시, 그 다음 8시, 4시에다가 원 한 개씩만 더 그리면 되잖아. 노란색은. 그렇지, 숨었지. 숨었지만 우리는,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잘 보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요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다가 좀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독립형 구조에다가 표시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숨어 있는 파란색이 누구다? 그렇지. 이 파란색이 규소이다. 파란색. 이 파란색이 규소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위쪽에 요 붉은 이 아이들이 다 누구인 거야? 그렇지. 이 아이들이 지금 싹 다 산소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피제 스피는 느낌으로다가 그려내면 된다라는 거. 요런 느낌으로 그려내면 상당히 이제 2차원에다가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3차원적인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독립형 구조부터 해서 쭉 어떤 규산형 광물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좀 볼 건데 돌덩어리들이 지금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60쪽에 나와 있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반드시 그 조금 힘주어서 이제 암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61쪽에 나와 있는 흑운모, 석영, 장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도 또는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은 여기 61쪽에 있는 세 개만 좀 이렇게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독립형 구조부터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그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구조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돌들이랑 좀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잘 보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규산연 삼면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죠. 딸랑 한 개밖에 없어요. 딸랑 한 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독립형 구조라고 하는 거야. 지금 왼쪽에서 보는 이 1번,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형 구조다라고 할 수 있죠.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야? 그렇지. 이제 그 뭐 가족들로부터 이제 간섭을 받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규소가 산소 4개를 지 혼자 딱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지만 요 옆에 있는 아이들처럼 산소를 서로 무엇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잠시 건너뛸게요. 4번 아이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요걸 우리가 위쪽으로다가 쭉 이렇게 보면 요 느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교과서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구조라고? 단사슬 구조라고 되어 있죠? 단사슬 구조라고 되어 있고 이쪽을 보면 이쪽도 영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싱글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체인은 체인인데 그게 몇 개 있다? 그렇지. 한 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위에서 보아서도 잘 보이겠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어떤 산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삼면체끼리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있고요. 삼면체 지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산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파란색들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이 여기서는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나타낼게요. 음,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규소를 보면 여기는 이산소와 이산소는 어떻습니까? 이산소 같은 경우는 규산염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산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걸 보면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규산염 지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산소라는 거죠. 그런데 사이에 있는 이 녀석은 어때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규산염 삼연체랑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건 공유되고 있는 산소, 삼연체끼리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될 거고요. 파란색은 그렇지, 삼연체 지 혼자 갖고 있는 그런 산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아래쪽에다가 선생님이 좀 표시를 해보면, 아래쪽에도 표시를 해보면, 선생님이 혼자 소유하는 산소와 삼연체끼리 공유하고 있는 산소라고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감람석이라고 되어 있는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삼연체끼리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 혼자만 갖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새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흰남노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단사슬 같은 경우는 어떠하다? 그렇죠.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게 두 개 있지만 공유하고 있는 것도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을 지금 보시면, 물론 제일 끝에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그지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길 거니까,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산소와 지 혼자 갖고 있는 산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짝은 싱글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무슨 체인? 더블 체인이 있죠. 더블 체인은 지금 어때? 자, 그리고 더블 체인 보니까 체인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지. 그 공유할 때 또 그 결합되어 있는 요 사이에서도 지금 누가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가 지금 사이에 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삼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씩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트색은 어때요? 그렇지. 민트색은 지금 세 개를 지금 공유하고 있죠. 민트색 같은 경우에는 사슬과 사슬끼리 붙어야 되다 보니까 공유되어 있는 산소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쪽에서도 선생님이 굳이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얘랑 얘, 얘랑 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수 있는 거지만, 지 혼자 갖고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고처럼 파인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그런 산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은 지 혼자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갖고 있는 산소뿐만 아니라 삼연체끼리 공유하는 그런 산소들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지금 이게 혼자 갖고 있는 것 둘,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것 둘, 이 녀석도 있지만 어때요? 그치, 지 혼자 갖고 있는 게 하나이고 공유하고 있는 게 세 개인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걸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보면 둘둘인 아이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1, 3인 아이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거 또 빨간색으로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녀석은 핑크핑크하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둘인 아이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둘인 아이들.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둘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사이에 껴있는 이 아이들은 하나 셋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셋. 머리에 달려있는 하나만 지 혼자 갖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세 개는 싹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씩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삼연체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옆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도 옆으로 넘어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 모형도 옆으로 가볼게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지. 복사슬이 되게 여러 개가 쭈루루 하고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되게 널따란 그런 면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이런 모습.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우리가 쭉 높이를 낮춰보면 어때요? 그치. 높이는 얼마 안 되죠. 널따란데 높이는 얼마 안 된다. 그걸 우리가 판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판상 구조로 부르기로 했어요. 자, 판상 구조는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어때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지금 몇 개씩, 세 개씩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지가 가지고 있고 이제 세 개씩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요런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오, 저기 7번 뭐야, 저거. 요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지 혼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랑 산랑 결합을 하면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하나 셋 이렇다. 그래서 판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의 평면에다가 이제 지금 쭉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끝판왕 만나봐야지. 7번. 뭐 텍토실리케이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 우리가 쭉 확대해 볼게요. 너네 이거 그 내가 그 농담으로라도 이거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어요? 음. 미쳤죠, 그죠? 엄청나죠? 지금 얘네들 우리가 쭉 확대를 해보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규소에 달리는 산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싹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 조금 더 확대해 볼까? 좀 보기 쉬운, 보기 쉬운. 지금 이렇게 보면 센터에 있는 아이를 보기가 좀 쉽죠. 센터에 있는 이 규소에 연결되어 있는 산소들이 다 어때? 얘랑 여기 있는 삼연체, 이쪽에 있는 삼연체, 그리고 다섯이 있는 이 삼연체. 모든 삼연체가 지금 산소를 공유를 하고 있어. 자, 지금 세 개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뭐 평면에다가 우리가 좀 가두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네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차원 공간에다가 이제 쭉 퍼져 있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그물처럼 얽혀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부릅니다. 망상. 예, 망상 구조. 망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지 혼자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싹 다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빵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지금 그 혼자 소유하고 있는 산소는 내가 혼자 소유했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 주변에 양이온들이 얼씬얼씬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삼연체가 공유하고 있는 산소다. 그거는 이제 규소와 산소끼리 파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휘각, 흑장석 하면서 우리가 독립형부터 단사슬,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망상까지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면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좀 더 구조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조금씩 복잡해지고 약간 어려워지고 있죠. 뭐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오른쪽으로 하면서 점점 무엇을 하고 있다. 그렇지. 더 많은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이 61쪽에 두 문단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망상구조에 석영이랑 장성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그 규소랑 산소가 잘 결합을 하다가 이 중간중간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이제 눈치 없는 아이들이 싹 끼어버리면 이렇게 맛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장석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온리 규소랑 산소로만 되어 있으면 상당히 순수하게 우리가 그 결정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석영처럼 보이는 건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자연사 박물관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흑운 모집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뭐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층층이 쫙쫙쫙 나와 있는 약간 크레이프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석영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육각기둥 모양으로다가 쫙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석영이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되어 있는 이런 석영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특유의 육각기둥 모양, 이런 결정 모양은 석영에서만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모두 우리가 뭐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규산염 광물. 와, 규산염 광물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보라보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철 3 플러스 이온, 플러스 3 상당히 불편하죠. 3 플러스 이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자주색으로 발색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뭐 알면 될 것 같아. 그냥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 규산염 광물 쪽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건 이쪽에 있는 이런 표인 것 같아요. 뭐 아래쪽에 있는 거 선생님 지금 세운 거밖에 안 됩니다. 독립형에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잖아. 그래서 SI 어디 노펜? SI 5포 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규소와 산소는 몇 대 몇이야? 개수비가? 그렇죠. 1대 4인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카메라를 스르르 하고 다시 보면 알겠지만 얘는 1대 4, 1대 4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 살짝 볼게요. 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규소가 몇 마리 있다? 4마리 있죠. 그러면 이런 규산염 삼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6개가 지금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그 광물을 만들어낼 때는 어때요? 그렇죠. 지금 산소를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잖아. 공유하고 있으니까 16개씩이나 필요 없어. 13개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 즉, SiO2 1대 4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산소가 좀 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단사슬, 복사슬, 판상 이렇게 되면서 1대 3 언저리 정도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석영처럼 날뛰고 있어요. 그죠? 석영처럼 이거 잠시만요. 잠시 나갔다 와야겠다.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면 정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석영처럼 규소와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아이들, 규소와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뭐 좀 빠르게 그려보면 SI O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SI 이렇게 또 O가 있고 여기 SI 또 이런 식으로 산소가 자랍니다. 요 위에도 또 규소가 있고요. 산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규소는 산소와 몇 개씩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규소는 산소와 지금 이렇게 4개의 산소와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규소는 4개의 산소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의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2개의 규소와 지금 결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1대1은 일단 죽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규소 2개, 그 다음 산소 4개, 이런 비율을 통해서 석영의 경우에는 이 화학식을 SiO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산화규소. 즉, 비율이 몇 대 몇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1대 2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라는 것이냐 그 사이에 있는 비율까지 우리가 다 알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규산염 삼연체에서 망상으로 이루는 이런 과정, 즉 이 아래쪽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는 산소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규산염 삼연체끼리 산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 쓸 거예요.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감소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모의고사에 나올 법한 그런 멘트예요.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 그러면은 규소는 한 개가 있을 때 산소가 4개씩이나 달라붙어 줬지만 이제 망상으로 되면서 산소를 공유함에 따라 규소 한 개에 산소가 2개만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산소의 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역수로다가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은 어때? 그치,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은 산소가 4마리나 있어야 규소가 한 마리만 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 산소를 공유함에 따라서 2개만 있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규소 오우야 이렇게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은 점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요거 삭제할게요.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산소에 대한 규소의 비율은 증가한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파란색처럼 우리가 표시를 하면 그거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안 되겠으면 좀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사실 몇 종류 안 됩니다. 지금 산소 규소에다가 뭐 철,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뭐 코발트 몇 종류 안 돼. 하지만 얘네들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결합이라는 걸 하죠. 결합을 할 때 결합하는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결합할 때 어떤 결합하는 순서라든지 조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문제는 좀 이따가 니네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보았던 것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같이 보면 자,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 같은 경우에 규산염 삼연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 루트가 있을 수가 있고 2번 루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접해 있는 어떤 금속 원소와 이제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산소를 규산염 삼연체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해버리면 독립형 구조처럼 혼자만 이제 산소를 갖게 되겠지만 단사슬, 복사슬, 판상처럼 산소를 공유해 가면서 그 사이즈를 키워 나갈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모든 산소를 다 공유를 해버리면 무슨 구조가 된다? 망상 구조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산소를 계속 공유를 해 나가면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석영이 되다 보면 이산화규소라고 우리가 화학식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몇 종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합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이렇게 61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노란색, 빨간색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 녀석 이런 녀석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검은 거,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또 어떤 규칙성들이 있는지 그런 결합의 규칙성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요. 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웨일 클래스로 돌아가서 마지막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빠이.